네, 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84차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까지 시한을 두었던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철회와 국회 정상화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는 최소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협상도 하고 타협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약속을 어기고 199개 합의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상황입니다. 우리는 철회를 권유하고 기다렸지만 정기국회내 처리를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과 검찰개혁, 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제라도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철회하고 정기국회 내 민생법안 무조건 처리와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면 다른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핑계로 시간을 끄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과 가능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개혁 법안들과 다른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일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단원 한 분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은 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적인 수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증거물로 보관된 특감 단원의 유서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이름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검찰이 두렵지 않다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면서까지 증거를 독점하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수단을 꾸려서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검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간에는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검찰이 한국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위반을 확인했으면서도 기소하지 않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대표의 고발 사건도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다른 야당 의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국민이 아닌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듭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법 통과 이전에 기소와 수사에 반드시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최근의 검찰의 행동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모든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사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들은
나경원 대표 하나만 그 조사를 하고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몇 달째입니까 이게? 오늘부터 저희 당은 검찰에 대해서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검찰이 이렇게 직무를 유기하면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 입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로 복귀하라는 우리의 제안에 자유한국당은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예산안 그리고 선거법, 검찰개혁법 처리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민식이법과 유치원법 그리고 청년기본법, 데이터 3법 그리고 소부장법, 벤처투자 촉진법 등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대책을 오늘 최고위원회 공개 모두 발언이 끝나면 지도부 모두가 함께 마련하고 또 단호한 대처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검찰이 보여주는 일련의 모습을 보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대통령이 공언하신 대로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비대한 검찰 권력의 분산 그리고 민주적 통제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대전제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건별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검찰이 수사권을 무기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 한다 해도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에 대해 반대하는 것도 저는 정치 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대 정당이 누리는 기득권을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의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에 대한 반대도 패스트트랙 수사에서 자유한국당 피의자들을 잘 봐달라는 부적절한 손짓 차원에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는 이른바 반개혁 공조를 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검찰 개혁과 정치 개혁을 저지하려는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반개혁에 맞서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그리고 끝까지 개혁의 길을 갈 것입니다. 개혁 대 반개혁이 최근 조성된 국면의 본질입니다. 국민과 함께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이 개혁 과제들을 이루기 위해서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습니다. 경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홍콩 인권법 서명으로 대결 분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데드라인은 없다면서 재선 이후까지 분쟁을 이어갈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매우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90% 지역에서 경제가 동시에 하락하는 미중유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총 수출은 대략 10% 정도 하락한 5,400억 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내 기관들은 올해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대략 2%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외 환경이 우리 경제 환경에 아주 어려운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작은 희망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10월에 신규 일자리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실업률과 고용률도 모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평균 소득도 3, 4분기에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7% 상승했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하위 20%의 소득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경제 심리도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경제 심리 지수, 기업 실사 지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예산과 정책, 법을 공급하는 것은 경제 활력 제고에 관건적입니다. 정기국회 안에서 반드시 예산부터 통과시켜야 합니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정기국회에 폐회되기 전에 내년도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민간이 힘을 내기 위해서는 재정이 방파제이자 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 규모도 항목별 조정으로 재정의 효율성은 높이되 정부 원안인 513조 5천억의 총량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 극복과 대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데이터 3법 역시 핵심 법안으로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인, 노동자, 자영업자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산안과 핵심 경제 법안은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또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이미 통과되어야 마땅한 이런 경제 활력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짐이 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날짜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 등 검찰개혁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국민 중 66%가 공수처 법안을 올해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MBC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사무실에 부산, 목포 등에서 2만 명이 넘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도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여의도에서 계속 열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여의도역에 시민분들이 소위 레논벽을 만드셨고 그 벽에 이렇게 검찰개혁 관련된 포스트잇을 붙여 오셨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시민분들이 떼서 저에게 이렇게 한 상자 분량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 상자 내부에 담겨 있는 저 상자 한가득 담겨 있는 메모지들 모두 다 공수처 설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좀 이쪽으로 좀 오라는 뜻인가요? 예. 우리 당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에 끝까지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종이나 단독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그것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서 당사자를 압박해 무장해제시키고 결국은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검찰. 이 둘의 관계를 다룬 PD수첩이 어제 방영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PD수첩이 다룬 내용 중에 현직 검사가
자신들이 하는 일의 반이 여론전이라고 말하는 인터뷰는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리고 이런 행위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며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는 이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은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언론인분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검찰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100% 사실은 아닙니다. 또 검찰이 정보를 줄 때는 검찰도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좀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 간에 나눈 이야기가 방송 카메라에 담긴 것인데요. 그 대화는 이랬습니다. 민식인지 삼식인지. 민식이법이 어떤 법입니까?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슬픔이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희화화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볼모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의 요청입니다. 저항이 있고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이 몇 가지 사안을 들어서 공작을 운운하면서 우리 당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독재와 공작으로 점철된 자유한국당의 흑역사를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주의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을 볼모로 잡는 흉기로 악용해서 민생입법 통과를 가로막는 행위, 이것이 공작적 발상입니다. 공작적 행태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를 어떻게든 청와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들이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을 의도적으로 뒤섞고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해서 국민들을 눈속임하려 하는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밝힐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수사가 아닙니다.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울산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울산시청의 압수수색은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 것입니다. 둘째,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측근 비리는 청와대 비위첩보 이관 이전부터 이미 진정서가 접수돼서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내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위첩보 이관은 통상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청와대가 비위첩보를 이관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 아직도 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측근비리 수사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으나 검찰은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판단이 옳은지 이건 분명히 가려야 될 것입니다. 넷째, 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이 이 사건 수사 때문에 낙선했다는 주장은 폐인을 자신도 알면서도 한번 해보는 소리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잘 압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는 울산시장 선거뿐만이 아니라 울산시의 모든 기초단체장 그리고 울산시 의회 또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괴멸적 패배를 당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 지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이 이
검찰개혁을 막아보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공격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인영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경기 선행지수가 긍정적 흐름에 들어섰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보더라도 6개월 뒤의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달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0월 온라인 쇼핑 규모는 1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비는 통계가 매월 발표될 때마다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올바른 경제 정책에 대한 믿음이 쌓이고 적극적 재정정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경제 지표가 다양하게 나타날수록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커질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 심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검찰의 정치 개입 그리고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의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거대한 촛불에 부딪혀서 몸을 낮췄던 검찰이 다시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한 차례 조사도 없이 1년 넘게 묵혀두다가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민정수석실을 타겟 삼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하명 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이첩하기 이전에 이미 내사가 진행 중이었고 경찰은 선거 영향 등을 이유로 김기현 당시 시장을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대로 청와대 하명이 있었다면 경찰이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검찰은 짜무추기 수사로 없는 의혹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경찰로 이첩한 첩보문건 원본을 검찰이 공개하면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수사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강압수사, 별건수사 등의 여부가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국회 논의 종착점에 와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자초시키기 위한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현명하게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끝냈어도 한참 전에 끝냈어야 할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끝내고 기소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질질 끈다면 검찰이 무능력해서 결론을 못 내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검찰개혁 저지를 위한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유착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검사 동일체가 아니라 검찰 자유한국당 동일체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인 불온한 정치개혁과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내에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행동하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혜영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3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비핵화 합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필요시 북한의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나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피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임이 무산되고 자유한국당에서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국회의 파행이 해소되고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의 예비군 훈련 보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행 예비군 제도상 대학생 예비군은 하루 8시간 기본 훈련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소수가 꾸려가는 자영업자와 막 사회에 발을 뗀 사회 초년생들 또한 생업권 보장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법관, 검사, 교수 등 사회 지도층도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되어 병역 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 지도층을 우대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비군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이 시대의 과제인 가운데 학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제도는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비군 훈련 보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국방부의 재량으로 결정되어 논란의 여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기회에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라는 마지막 제안을 던진 바가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요지부동입니다. 민생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펼쳐도 유분수지 해도 너무 나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그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인 청년기본법 122명이 서명한 법안인데요. 이런 청년기본법조차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외교적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외교 안보 관련 동의안조차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걸어놓는 웃지 못할 상황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부서진 난파선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국회 선진화법을 좀 개정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제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같이 최장 숙려기간 330일이 지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까지 또다시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신속 처리의 입법 취지를 모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영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지 1년이 다 돼갑니다. 다시 한번 그 고 김영균 씨의 비통한 죽음을 깊이 추모합니다. 고 김영균 일주기 추모위원회에서는 일주기 당일인 오는 10일까지 추모 기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 그 민생연석회에서는 고 김영균 씨 사고 현장을 방문했던 날이 선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이 마련이 되긴 했지만 실제로 김영균법의 대상에는 발전 분야의 외주화 등 고 김영균 씨가 해당되지 않는 데다가 여러 안전조치 및 권고안들이 구체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재발 방지 대책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과 이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더 점검을 해나간다는 약속을 드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수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안전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며 국회 파행을 일삼는 자한당은 국민의 눈초리가 무섭지 않은가 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에 더 이상 울분과 분노를 심지 말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를 당장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연일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한 막판 협상을 제시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자한당 외의 모든 야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국회 실종, 정치 실종의 막가파식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런 국회 파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예산안, 민식이법, 유치원 3법, 청년기본법, 소부장법 등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돌볼 민생법안, 경제법안을 자유한국당이 좌초시킨다면 그 어떤 궁색한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상식선과 책무가 있습니다. 자한당은 몰상식화 당리당략으로 점철된 필리버스터의 길에서 나와 국민 편의의 정치대로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15년 군함도 탄광을 비롯해 강제노역시설 7곳을 포함한 총 23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바 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대로라면 한국인 노동자 등이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 노역한 점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지만 2017년 때와 마찬가지로 강제라는 표현은 담겨져 있지 않고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계속 감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잘못된 과거사를 인정하고 솔직한 고백과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희생자들 및 국제사회에 신뢰를 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현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이형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단식 농성을 끝내고 당무에 복귀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신들의 당사로 돌아가지 않고 아직도 청와대 앞 천막 농성장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 이겨내겠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다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당직 인선을 보면 마속은 없고 여의도 연구원장인 김세연 의원만 내쳐진 모양새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2011년 부산 고검장 퇴직 후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월 1억 원의 거액 수임료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꽃길만 걸어온 사람입니다. 최근에는 유치원 3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유총의 고문 변호사를 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분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더니 갑자기 삭발을 하고 뜬금없는 단식 투쟁을 했습니다. 자신이 무슨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죽기를 각오한다고 합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인신을 구속했던 황교안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제라도 민생 법안을 볼모로 하는 자해정치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투사 행세를 멈추시고 당사로 속히 복귀하십시오. 국민들 보기에 매우 민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